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한결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을 하면, 저는 이한결 변리사고, 일단은 뭐 이메일 하나 요거는 이제 제 이메일인데, 만약에 뭐 필요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거, 오늘 뭐 들으신 거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로 뭐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49회 합격했고, 이제 올해가 딱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수험생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할 때는 패스페일이 아니어서, 제가 오늘 저작권 강의는 좀 오래 전부터 했는데, 변리사 강의는 이제 올해부터 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당시에는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재료공학부여가지고 유기화학을 이제 합격할 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연력학 처음에 했다가 첫 해 진짜 시험지에 그림 그리고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유기화학으로 선택해가지고 기득으로 붙는 줄 알고 술도 사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다시 1차, 2차 해가지고 30대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사실 저 때는 사실 강사님도 없었어요. 강사님도 없고 사실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패스페일로 바뀌면서 저작권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강의 쪽만 하다가 이제 변리사 시험을 올해 이제 좀 요청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평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저작권,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거 해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에 저작권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해설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서 이제 나머지는 선택 과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간략하게 해서 저는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저작권은 어떻게 나왔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수험생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다만 근데 객관적으로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으면은 사실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시험에서 특히 어렵게 느꼈던 분들은 아마도 좀 정석적으로 푸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 요령으로 이걸 얼마나 잘 패스를 하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좀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면 상당히 꽤 어려운, 이걸 전부 다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드리면, 지금 문제가 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문제 1번에서는 이제 뮤지컬이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 뮤지컬에 대해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뮤지컬이나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영상 저작물인데, 영상 저작물도 여기서 작은 쟁점으로 나왔죠. 그래서 설문 1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설문 1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그냥 버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좀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배점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9점짜리잖아요. 9점짜리면 이걸 정말 잘 쓰면 한 7점 정도 맞습니다. 7점 내지 정말 그 한 페이지를 분량을 배점을 넘겨서까지 썼다 한 8점 받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극소수일 거고, 실제 그럼 보통 이거를 보통 쓰는 사람이 잘 썼다 하면 보통 한 6점 받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6점 이하로 받는다는 거예요. 6점 이하로 받는 거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맞는 말을 쓰면은 한 2점 정도는 받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정말 잘 쓴 사람이랑 정말 못 쓴 사람이랑 차이가 한 4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저작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설문 1번 보시고 약간 멘붕이 오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여기에서 이제 저작권법상 방법 3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뭔가 어떻게 정형화된 3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서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걸 얼마나 잘 버리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특상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상 민소랑은 전혀 다른 문제고, 패스 페일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페일만 면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택 과목을. 그런 의미에서 요번 시험 저작권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일 넘기는 굉장히 쉬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1번에서는 결국에 이제 제작자가 이제 피겨스타즈를 구성했고 대본도 직접 작성했을 때 저작권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뮤지컬에 대한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법적 성격은 일단 판례대로 가져야겠죠. 판례대로 이게 결합 저작물이다 라고 가져야 되겠고요. 이게 실제 이게 관련된 뮤지컬 관련 판례에서는 이게 결국 그 2003화 639 결정이 사실 저작권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에서 가장 리딩 판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안이 좀 다르긴 해요. 여기서는 사안이 제작자가 대본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사안에서랑 요거랑 좀 달라요. 여기서 보시면 A가 제작자가 기획자이고 여기에 대본도 직접 작성했죠. 여기서는 사실 그 대본 작성한 사람도 따로 있고 악곡자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은 사안은 좀 다르지만 요 리딩 판례랑 좀 가지고 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작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이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얘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업무상 저작물이냐, 업무상 저작물이냐를 따지는데, 판례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판례에서 이 대본을 쓰고 악곡을 만든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본하고 악곡을 써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얼마씩 받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양도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판례에서 명확하게 말한 건 이거 두 가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꼭 쓰셔야 되는 거는 업무상 저작물로 했을 때 이제 요걸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양도받았을 때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머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이 뭘 생각하고서 쓰셨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일단 이거 두 개를 썼으면은 거의 이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어떤 게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은 여기에 공동 저작물을 한번 주장을 해볼 것 같아요. 이 판례 사안에서는 뮤지컬이 사실 이거는 판례를 좀 딥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뮤지컬이 굉장히 좀 작은 소극장 뮤지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이랑 악곡 외에는 딱히 창작성이 발휘될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소극장 뮤지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공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 뭐 오페라 유령이나 뭐 그런 정말 장비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게 바뀌는 이런 거라면 사실은 판례가 좀 달리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결합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 저작물로 갈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나머지 하나를 공동 저작물로 써서 안전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헛소리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꼭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제 판례에서 나머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사실 판례는 원래 이용허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저작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거니까 이용허락이라는 걸 쓰기에는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판례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뮤지컬은 영상 저작물과는 다르다. 영상 저작물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써서 영상 저작물의 특례를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판례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한 거를 제끼고 차라리 공동 저작물로 가서 요건을 좀 더 분설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쓸 수 있는 건 뭐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라든지 뭐 저작 인접권은 별도의 권리로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워낙 그 이슈가 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2번은 여기서 보면은 이걸 결국에는 뮤지컬을 공연을 찍었을 때 이걸 실현한 사람들의 과연 어떤 권리가 있냐라고 해서 연출가 그리고 선수들, 배우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연출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출가를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되는 이유는 저작권법을 사실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작권법은 결국에는 조문 뺏기는 게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필수로 알아야 될 판례들이 몇 개 있지만 이런 잡스러운 판례들 다 몰라도 조문만 잘 뺏기면 패스 점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작권법에 연출한 자는 실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연출가 B, 선수들 F, 배우들 G는 전부 다 실현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BFG의 저작권법상 지위는 실현자이고 저작 인접권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FG가 H의 행위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각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저작 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명확하게 얘기한 뭐 성명 표시권, 그리고 이걸 5분 내에 편집했으니까 동일성 유지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작 인접권자에 따른 또 권리로서 이걸 촬영을 해버렸으니까 복제권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방송을 했으니까 방송권도 있고, 이걸 업로드했으니까 전송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에서는 조문 뺏기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작 인접권자랑 저작권자랑 사실은 권리의 그 내용은 똑같지만 표기하는 조문의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데 수험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문을 잘 보시고 이 권리의 이름을 잘 구분해서 쓰시면 좀 더 답안지에 인상이 좋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전송권 같은 경우는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배포권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따로 뭔가 유형물을 배포한 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배포권을 쓰시면 약간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 3번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설문 3번은 구성을 한 A, 그리고 안무를 창작한 C, 그리고 음악을 편집한 편곡한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저작권자에 해당하죠.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작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현진, 실현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대 기술진. 그래서 창작진이 처음에 구성한 사람, 그리고 안무 짠 사람, 음악 악곡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실현진이 이제 연출한 사람, 그리고 뭐 스케이트 탄 사람이랑 배우들 해가지고 있고, 무대 기술진이 2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문제를 딱 읽으시고서 요거를 처음에 구분을 딱 해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문 3번은 뭐죠? 설문 3번은 여기죠. 설문 3번이 여기였고 요게 2번이었죠. 그래서 설문 3번에 보시면은 저작권자에 해당을 하고, 저작권자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이제 성명 표시권이나 복제권이나 뭐 공연권이 침해가 되고, 구제 방안으로서는 뭐 민사적 조치랑 형사적 조치 일반적인 걸 쓰시면은 3번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1번 설문 1은 조금 버리는 문제로 생각하셔야 된다. 어렵게 나온 것도 맞고 버리는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뮤지컬 이걸 봤을 때 이게 딱 한 번에 나오시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좀 고민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걸 수험적인 요령으로 봤을 땐 대충 이게 B는 뭐 좀 헷갈리시거나 해도 이게 대충 인접권자라는 것도 나오고 요것도 대충 저작권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요걸 느낌으로 여긴 인접권 쓰라는 거구나, 이건 저작권 쓰라는 거구나가 나오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은 2번 같은 경우부터는 사실은 이제부터 조금씩 명확하게 답을 내고 있어요. 명확하게 답을 내고 있는데, 2번에서는 이제 뭐 A가 파티 기획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B가 이제 캐릭터 대리 중개업이고, A가 어린이 파티 기획업을 하고 있고, C가 고객이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설문 1을 보시면은 고객 C가 A를 통해서 D의 캐릭터를 가지고서 티셔츠도 만들고 스티커도 5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C의 행위의 법적 의미랑 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보라 이 얘기입니다. 뭐 C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셔츠도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복제권 침해가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복제권 침해다. 근데 이제 요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쓰셔도 사실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을 잘 쓰셔야 돼요. 이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를 쓰실 때는 어쨌거나 이게 창작성이 포함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말을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요것도 보시면 배점을 잘 보셔야 돼요. 8점이죠? 8점이면은 여기서 이제 행위의 법적 의미가 4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이제 4점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인가? 이 고민을 잠시 하다가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그래도 그거 틀려봐야 1점 아니면 2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패스 논 패스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행위는 그렇고, 침해 여부는 뭐죠? 사적 이용이겠죠? 30조 사적 이용 쓰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설문 2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럼 이게 행위의 법적 의미는 뭐냐? 공개 게시판에 올렸으면은 당연히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저작재산권 침해가 해당하냐? 그러면은 침해 여부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첫 번째 사적 이용에 해당하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공표된 저작물이랑 공정이용은 뭔가 제한 사유가 해당 안 될 때는 터치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공표된 저작물 이용이랑 공정이용 같은 경우는 메인 쟁점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하는 식으로 언급을 꼭 해주시되 이걸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니까 침해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고, 이의 법적 책임은 OSP 책임이죠. OSP 책임이 약간 짱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책에서 이걸 안 빼는 이유가 OSP 책임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요새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OSP 책임에 될 수도 있어요. 앱스토어라든지 뭐 혹은 진짜 우리가 아는 배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될 수가 있어요. 뭐 배민만 해도 뭐 음식물 사진에다가 뭐 진짜 이상한 음란 사진 올라버리면은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그림을 딱 배민 음식 사진에 그림을 올렸다. 뭐 그래도 사실은 배민이 어떻게 보면은 OSP 책임을 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배점을 받기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OSP 책임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 한마디로 102조 1항에 몇 호에 해당하냐, 요거 정도는 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장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 게시판 운영자니까. 그래서 바로 문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은,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가 A가 조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이제 자기 맘대로 시공한 케이스죠. 이걸 보시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도라산 벽화 판례가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도라산 벽화 판례는 이제 부신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는 거죠. 원하는 거를 만들지 않은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티 판례도 같이 떠올리시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판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떠올리시면은 좋았다. 그리고 요건 정말 몇 안 되는 리딩 판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 모르셔도 그냥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이번 시험이 좀 쉬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문제 1번 말고는 판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뭐 판례를 쓰면 좀 더 답안지 전체적으로 이쁘게 나오겠지만은 그런 게 없어도 패스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설문 1번에서는 조각가 A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뭘 주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조각가 A가 설계해 준 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안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과연 이 사람이 저작권자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실제 이 조각품을 만든 게 아니고 설계도만 줬잖아요. 설계도만 줬는데 그럼 저작자에 해당하냐? 요게 이제 좀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냐, 요 부분을 판단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뭐 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이게 판례 사안인지는 저도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다 서치는 못 해봤지만 요게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보든 안 보든 제 생각에 결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라산 벽화 판례에서는 이걸 부셔버렸을 때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근데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판례가 생각보다 법리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제 사실이라든지 당사자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 나온 게 굉장히 큽니다. 도라산 벽화 판례 같은 경우는 작가는 사인이었지만 상대방 청구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가의 입장에서 좀 더 나온 판례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예외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거까지는 가지고 인격권의 침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제 도라산 판례도 이제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로 간 건 맞지만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보시거나 아니면 안 보시거나 했는데 제 생각에 일단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꼭 써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안을 이제 그런 걸 기초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 보시면 조각가 교사 C를 상대로 침해 주장할 때 교사 C의 항변 논거라고 했어요. C는 여기서 뭘 했냐면은 행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한 게 한 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25조가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는 32조가 될 거라고 쓰시면 돼요. 제가 그 GS 했을 때 시험 문제 출제한 걸 가지고 수업의 사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같이 써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 냈으면은 수업 시간에 활용한 거랑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취지상. 그래서 그 수업에서 사용한 거는 25조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로 출제한 거는 32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3번에 보시면은 저작권 침해 내용을 쓰시오 했는데 업체 D죠. 업체 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모형을 판매한 건데 요걸 먼저 보시면은 아마도 광화문 축소 모형 판례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광화문 축소 모형 판례는 사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하고 관련된 문제로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례였던 거고 그 판례는 사실 몰라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복제만 한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뭐 한 가지 써주면 좋을 거는 재료가 바뀌었죠. 석재랑 스테인리스로 했던 거를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 그 정도는 뭐 창작성이 발생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창작성이 발생한 지점들을 딱히 써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다 그리고 배포권 침해했다 요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복제권 침해에 뭘 써줘야 되죠? 도안을 가지고서 모형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조각가 A는 설계도를 만든 거고 그리고 업체 D는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물론 건물을 보고 만든 거지만 도안하고 모형이랑 봤을 때에도 이게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같이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3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봐주시면은 저는 이걸 보고 대체 북한 얘기를 왜 써놨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이게 저작권이랑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요게 큰 이슈도 사실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헌법을 써주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 조금 의문은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민소를 하시고 민법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막 크게 헷갈리시는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막 쟁점을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실제 출제 의도가 쟁점을 길게 쓰라는 거라고 했어도 저는 좀 그것도 너무 길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저작권 문제고 북한 문제가 시험 문제 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 북한 관련된 뭐 리딩 판례가 엄청 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월북 작가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설문 1번에 보시면 북한 작가들의 저작자성권 침해했냐 근데 뭐 여기에 헌법도 써있고 사실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월북 작가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우리나라에 발생한다 요거를 일단 쳐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 써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랑 A는 그렇다면 여기서 있는 거는 이제 복제권이랑 공중송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공중송신의 경우에는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소진을 너무 뭐 길게 쓴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 소진이 적용이 안 된다 정도는 뭐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랑 A는 복제권이랑 공중송신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B는 전시권이 문제가 되겠죠. 전시권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미술품의 원본이나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자유는 인정이 되진 않을 거예요. 파노라마의 자유는 그 미술품 전시에 대한 제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도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게 명확할 때는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언급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여기서는 권리소진 이론이나 뭐 파노라마의 자유는 언급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 2번에 가시면은 이제 이것도 4점짜리죠. 굉장히 좀 짧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상속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학 교수 C가 항변할 수 있는 주장 논거를 말하래요. 대학 교수 C라는 건 뭐예요? 대학 교수, 여기선 대학 교수기도 하고 이건 뭐 수업에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없죠. 그래서 이북을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냐 혹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냐라고 일단 가셔서 빨리빨리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이 이제 8점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쓸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시사보도가 떠올리시겠죠. 시사보도가 떠올리시는데 시사보도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에 명확하게 시사보도라고 한 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사보도는 조금 애매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시사보도가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시사보도가 맞다고 할 것 같고 근데 파노라마의 자유가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신축 아파트 복도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파노라마의 자유가 안 된다는 걸 판례를 꼭 써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리딩 판례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자유가 해당하지 않는다. 35조의 2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35조 2항에 복제에는 공중송신은 포함이 돼요. 근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기서 짧게 알고 계시고 뭐 언급은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신설된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어요. 부수적 복제 등 해서 35조의 3항이 있죠. 35조의 35조의 3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부분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랑 공정이용은 어느 정도 언급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보도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왠지 광고 같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상업적 이용인지 뭔가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시험 문제에다가는 공표된 저작물 인용 막 짜잘락 써놓고 뭐 보도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적용 어려울 것 같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강평을 마치겠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저작권법을 몇 명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뭐 여기에는 이미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뭐 선택 과목을 이미 명확하게 확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명확하게 확정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저작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좀 성향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일단 제가 수험생이면 만약 제가 아는 동생이 만약에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라는 거 할 것 같고 디자인보호법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 디자인보호법은 1차에서 일단 하니까 의미가 뭐 상당히 받아들이는데 쉽기도 하고 좀 선택하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은 디자인보호법이랑 일단 저작권이랑 차이를 드리면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이랑 상표법이랑 똑같이 절차법이랑 실체법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보호법도 등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등록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허랑 상표랑 동일하게 이 등록받는 과정에서 사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등록하는 과정까지가 사실 여기서 이슈가 많아요. 이슈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까딱 잘못하면은 답안지 답 자체가 결론이 완전히 틀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부분은 답이 좀 틀려도 논리만 맞으면은 약간 세모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작권 해설을 몇 개 드렸지만은 이번 기출에서 분명히 답이 틀려도 배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등록이 따로 없어요. 등록이 없다 보니까 실체적인 부분만 알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기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수험생 때 했던 생각이지만은 야 그러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때 해본 거 어차피 실무 가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저도 저작권을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실무로 들어왔지만 저도 지금 저작권 실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수험생 때 공부했던 게 큰 도움이 되냐? 아니에요. 어차피 수험생 당연히 했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거 한 번도 안 본 친구들도 실무에서 충분히 다 하고 있고 훨씬 잘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수험생 때 공부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크게 안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돈 내고 쓰는 거를 수험생이 다 아는 걸로 돈 내고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기 성향에 맞는 걸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학 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공학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평소에 보통 실수를 많이 안 한다. 그러면 공학 과목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한 거는 그 회로 이론이었어요. 회로 이론이 거의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었는데 회로 이론을 많이 했던 이유는 답만 내면은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상 계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로 이론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했는데 연력학은 좀 저랑 안 맞게 좀 어렵더라고요. 강사님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기화학을 했던 건데 유기화학에서 저는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이것도 답만 내면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한 90점 맞기는 여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제 생각엔 한 60점에서 60점 정도 맞기에는 여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실수를 자기가 보통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은 좀 그런 식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여기 선택 과목의 시간 투자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최대한 좀 요령으로 하셔야 되지, 내가 정말 특허법을 공부를 잘해서 잘 알아야겠다, 상표를 정말 잘 알아야겠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사실 특히 저도 공부할 때 제일 이슈가 많았던 게 민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가 뭐가 맞네, 어떤 강사가 뭐가 맞네, 논리구조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외우기 그냥 쉬운 걸로 하나로 따라가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점수 차이가 정말 크게 나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물론 수석하시고 차석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좋은 거지만 제일 좋은 건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시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합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량을 가장 줄일 것인가, 이 생각만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험생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최대한 빨리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에도 공부를 일찍 해서 끝내신 분들도 있고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한데, 사실은 다 붙고 나서 다들 되게 즐겁게 잘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현장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공부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합격하고서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하셔서 이제 좀만 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더운데 저였으면 시험 끝나고 절대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강의로 한 번 정도만 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밖에서 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